안녕하세요, 카동의 최PD입니다. 푸조 뉴 408 차량을 시승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 시승 시간이 그리 길지가 못해서 제가 바로 시승 차량에 탑승을 했고, 여기가 지금 성수동 샌느라는 카페에서 시승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다 서다 이 실주행에 있어서 불편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아마 이 차량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XM3 차량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전장 길이는 4570mm, 전고는 1570mm, 전폭은 182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720mm입니다. 푸조 뉴 408 전장은 4700mm, 전고는 1485mm, 전폭 1850mm, 휠베이스는 2790mm입니다. 자, 지금 XM3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전장 길이는 푸조가 한 10cm가량 더 길고요, 전고는 오히려 10cm 정도 차이가 나고 XM3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폭 한 3cm 정도 차이가 나고 408이 더 깁니다. 승차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휠베이스는 XM3는 2720mm인 비해서 약 7cm 정도가 뉴 푸조 408이 더 깁니다. 그 말인즉슨 승차감 면이나 실내의 쾌적함, 이런 것들이 뉴 408이 조금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상등이 요렇게 약간 이렇게 에일리언 눈 마냥 떨어져서 보이는데, 자,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잠시만요. 이거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우회전, 알겠습니다. 우회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차량의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설정값을 여기서 이 센터페시아에서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가솔린 모델인데 일단 첫 시작이 살짝 배기가 들리는 느낌의 걸걸한 엔진 사운드를 좀 제공해주고 있고, 디젤 차량의 느낌에 좀 걸걸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운드를 좀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가장 들었던 첫 번째 느낌은 차량 자체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공차 중량이 그렇게 무거운 차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좀 이 밸런스를 유지해 준 것 같고, 저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과 이 스티어링 휠의 감촉인 것 같아요. 뭐 푸조나 아니면 르노, 그리고 뭐 DS 이런 차량들의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핸들이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은 첫인상을 좀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이콕핏, 푸조에서 밀고 있는 이 아이콕핏은 시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속도도 표현이 되고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지금 다 보여요. 이 시야감 자체가. 그래서 HUD의 역할과 계기판의 역할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부분인데, 시인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시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부분이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입체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서 어느 각도로 보아도 다 보이게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은 너무 표현되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이 센터에 있는 페리커처가 불이 들어와요. 이건 좀 되게 귀여운 소소한 느낌의 재미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아이콕핏의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게임기처럼 이렇게 F1의 포뮬러 1 게임을 연상케 하는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또 있는데, 딱 잡았을 때의 이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 핸들 뒤쪽에 보시면 걸쳐지는 느낌의 이 굴곡이 있는데, 이 굴곡이 손에 딱 파지하는 느낌이랑 딱 체결이 잘 되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든 뭐 이렇게 운전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운전을 하든 굉장히 딱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운전의 감성에 대해서는 다분히 많이 챙겨간 듯한 모습의 어떤 그 뉴 푸조 408의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를 열 때는 전동식이 되는데, 요거 이제 뚜껑을 열 때는 이게 손으로 밀고 여닫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토홀드가 없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후측방 접근 차량 경보도 있고,
전체적으로 트랙션 컨트롤도 있고, 여기 이제 센터 패시아에 다 차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여기 ADS도 들어가 있고, 일단 시트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발 마사지. 오, 발 마사지 한번 느껴볼까요? 3단계로 해볼게요. 오, 꾹꾹이가 좀 세게 들어오는데요? 진짜? 뭐 코지마 안마 의자 이런 것만큼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뉴푸조 408의 엑셀레이팅의 느낌은 밟았을 때 좀 한 반 템포 정도 천천히 나가는 좀 느낌이 있고요. 정차를 했을 때, 자, 살짝 쓰겠습니다. 평소대로 쓰게 되면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량이다 보니까 차체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 앞뒤에 흔들거리는 느낌이 좀 있는 반면에 뉴 408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차 자체가 딱딱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주려는 세팅을 좀 지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좀 뒤뚱거리는 그런 현상과는 좀 거리가 먼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컴팩트하고 뭔가 좀 이제 짱짱한 느낌의 차량을 도심에서 탈 때는 좀 피로감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스티어링 휠이나 여러 가지 느낌을 좀 느꼈을 때 저의 주관에서는 주행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맛이라고 할까요? 그 맛의 느낌이 좀 더 구현이 잘 되어 있어서 주행을 할 땐 좀 피로감보다는 안정감을 더 주는 그런 주행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이 앰비언트 형상의 그 라인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에도 지금 이제 밤이 되면 아마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에어컨 송풍구를 따라서 쭉 일체형으로 더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콕핏을 좀 더 이렇게 치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형상적인 앰비언트가 사용이 됐으면 좀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뭐 BMW, 벤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버튼들을 좀 물리 버튼 식으로 앞으로 밖으로 꺼내 놓은 반면에 르노나 푸조 요런 DS 이런 차량들은 좀 안쪽에 많이 배치를 시켜놨어요. 센터 패시아에다가 불편한 요소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빛을 받았을 때 좀 반사되는 경우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상당히 잘 보여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비상등 사운드나 이 아이콕핏, 이 푸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디자인적인 것과 어떤 메시지가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은 차를 타면 탈수록 많이 들어요. 약간 전투기를 형상화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사운드도 들어보시면 기존 사운드랑 좀 많이 다른 결의 사운드를 들려주거든요. 엔진 사운드는 실내 개입이 좀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는 좀 되게 놀라운 점은 실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노면 노이즈도 엄청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느낌을 느끼고, 방지턱을 넘어보면 살짝 사선으로, 야, 하부의 세팅을 정말 저는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요철들도 이렇게 지나면, 야,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의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 아이콕핏에서 확인하면 노멀, 에코,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다른 여타 브랜드들을 보면은 요 물리 버튼을 위로 올리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요거는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 돼서 요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꽤 직관성 있게 잘 보여줍니다. 어라운드 뷰가 뭐 옵션으로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측면이나 전면까지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 버튼은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두 줄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일체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티치 라인이 초록색으로, 그리고 대시보드 쪽에도 초록색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일체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불을 켜고 끌 때는 이런 식으로 터치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테크적인 느낌을 거듭 느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바로 2열로 넘어와 봤습니다. 자, 2열에 탔을 때의 첫 느낌은
레그룸이 꽤 확보가 되고 있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90mm예요. 이 레그룸은 쾌적한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막 낮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 뒷열 자체도 굉장히 땅땅하고요. 그리고 마감 상태들이 전반적으로 막 되게 싼마이 느낌은 안 나요. 아무래도 이 프랑스 브랜드가 항상 지향하는 것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의 고급감을 지향을 많이 하잖아요. 차 자체도 상당히 마감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 질감 자체가 막 엄청 좀 저렴한 느낌의 차량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C타입 USB 단자가 이렇게 두고 뚫려 있습니다. 차를 탔을 때의 느낌이랑 그리고 XM3를 타셨던 차주분의 느낌이랑 좀 공감했던 부분은 르노 차량은 1열보다 2열이 훨씬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푸조 뉴 408은 2열 포지션이 1열 포지션이랑 거의 동등합니다. 뭔가 좀 붕 떠있는 느낌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2열에서도 느껴지고 XM3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고로 높은 차에다가 2열이 또 높기 때문에 2열 승객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뉴 푸조 408은 훨씬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408 같은 경우에는 2열 폴딩 했을 시에는 무려 1600리터가 들어가요. 그에 반해 이제 XM3는 폴딩을 했을 때는 총 1200에서 1300리터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근데 총 2번을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고 트렁크 공간을 딱 보셔도 굉장히 넓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 2열을 폴딩 한번 해볼게요. 요걸 당기면 바로 이런 식으로 2열이 폴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크로스오버 형태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도 저렴하지만 차박을 할 때 이 차박 감성을 또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차박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키가 170인데 살짝 트렁크에 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공간적으로 채우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 머리를 대게 되면 아마 길이감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2열 폴딩 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열을 필 때도 그냥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XM3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 건데요. 먼저 가격적인 부분은 XM3는 1958만원부터 2754만원, 이제 뭐 이테크 하이브리드라든지 좀 더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 3000만원 중반대까지도 금액이 형성이 되고 있고, 뉴 푸조 408은 가격은 4290만원부터 4690만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이 마감 상태나 여러가지 표현해주고 있는 아이콕핏의 어떤 그 좀 하이테크적인 느낌,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로 하여금 조금은 더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연비는 XM3는 복합 연비인데 한 13.2에서 13.8km 리터당 이렇게 나오고, 도심에서는 한 12km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고속에서는 한 15, 16까지도 나올 수 있는 공식적인 연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뉴 푸조 408은 도심에서는 한 11.5, 고속에서는 15, 거의 복합 연비는 12.9km가 리터당 나오는데, 이 두 차량을 비교했을 때 XM3도 굉장히 연비적인 부분을 많이 챙겼지만 뉴 푸조 408도 연비적인 부분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XM3는 이제 트림별로 다 다르겠지만 123마력 정도 하고, 뭐 이제 트림별로 이제 올라가면 최대 152마력까지도 나오고요.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15.8에서 마일드하게 시작해서 26토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408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한 단일 모델이기 때문에 131마력, 그리고 토크는 23.5토크의 토크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XM3도 타보고 지금 이 뉴 408을 간단하게 주행과 실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렸지만, 같은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량이지만 그만한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꼈던 차이점 하나, 실내의 구성 같은 경우는
르노의 XM3는 굉장히 심플하고 2열에서도 심플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외형적으로는 둥그스름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좀 많이 채택을 해서 훨씬 좀 귀여운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다면, 뉴푸조 408 같은 경우에는 테크적인 느낌의 실내와 외관을 좀 구성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차이는 좀 여성분들은 XM3를 또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남성분들은 좀 이제 뉴 테크놀로지적인 느낌을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408을 아마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지만, 전체적인 연령대로 봤을 때는 크로스오버 자체가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똑똑하고 스마트한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연령대 불문하고 모든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을 수 있긴 충분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08의 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색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실물로 봤을 땐 상당히 펄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색상 자체가 오묘한 색상이라서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도 색상은 프리미엄한 느낌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색감 자체가 공도에서나 어디에서 봤을 때 이 좀 은은하게 퍼져오는 펄감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4천만원 중후반대 가격의 차량이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는 진짜 한 6, 7천만원? 8천만원짜리 차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도장의 색감을 표현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을 멋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XM3랑 이 뉴푸조 408 차량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았고요.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량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XM3 그리고 뉴푸조 408 두 차량을 한번 시승도 해보시고, 실제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사용감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서 이 차량을 느껴보시면 훨씬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천만 원을 갖고 있고 차량을 사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하이테크적이고 감성이 묻어나는 푸조 뉴 408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실물로 보니까 완성된 디자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회원분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동의 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